안녕하십니까? 채널 박재호 운영하고 있는 박재호입니다. 리눅스 업스킬 프로젝트 이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해 드릴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SQL, 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언어인 SQL을 한번 즐겁게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간략하게 어떤 내용 담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SQL 관련해가지고 이제 설명하려고 이제 생각한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원래 이제 기술 배경 보시면 빅데이터하고 이제 인공지능 연구개발 쪽 그리고 이제 고성능 고가형성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분석, 데이터 분석부터 시작해가지고 머신러닝에 필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 이런 것들까지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발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데이터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자체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SQL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할지 여기에 대해서 알기 쉽게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난이도는 높지 않습니다만은 할 건 다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처음부터까지 다 들으시면 여러분들 아마 어디 가서 SQL 쓰는데 크게 이제 문제가 없으리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딱 한 줄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특징을요. SQL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는가요? 핵심만 즐겁게 배워봅시다. SQL이 정말 복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난이도 높은 그런 레벨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게 배우기도 어렵고 너무 실무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기회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딱 핵심만 찍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즐겁게 한번 배워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학습을 위한 설정 관련 장애물을 먼저 제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기 위해 가지고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 가지고 설정하고 또 PC 성능이 안 나와 가지고 안 되고 또 이제 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 SQL 같은 걸 내릴 때 보통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제공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쉘 말고요. 다른 걸 또 써야 될 수가 있습니다. 편의상. 네, 그런 것들까지 하면 머리가 이제 상당히 아픈데요. 그거 없이 딱 웹만으로, 즉 웹 브라우저만으로 가능하도록 제가 이제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지리를 중심으로 핵심만 공략해드리겠습니다. 요것만 알면, 그러니까 10% 정도만 알면 나머지 이제 한 7, 80% 정도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네, 그런 핵심만 이제 알려드리고요. 그다음 직접 따라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즉 여기서 나오는 시리즈 프로젝트 보시면서 직접 따라해 보시고 또 안 되면 뭐 질문하시고 예, 그렇게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습 대상을 뭘로 했냐면 아까 이제 몇 가지 제약이 있었죠. 제가 이제 일부러 제약을 정했습니다. 설치 설정도 뭐 불편하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 직접 따라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가장 많이 쓰이는 지리는 돼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SQLite을 선택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표준 SQL을 중심으로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밴드락킹을 이제 방지하고 여기서 적용되면 다른 데 가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교재는 이제 온라인인데 SQLite 튜토리얼.net이라는 훌륭한 사이트가 있어서 여기 나온 내용 중심으로 하고요. 물론 지난번 리눅스 업스킬 프로젝트 도전 프로젝트에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나름대로 보충 설명을 하거나 나머지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챙겨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 교재의 특징은 이제 SQL을 백엔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거나 데스크탑, 웹, 모바일 앱을 포함한 애플리케이션에서 구조화된 저장소로 활용하는 이런 방안을 이제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온라인 SQL 인터프리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필요 없고요. 설정 필요 없고 인터넷이 연결되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데요. 뒤쪽에 몇 개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SQLite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윈도우, 리눅스, 맥 OS X 모든 곳에서 다 설치가 가능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를 기반으로 설치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앞부분은 전부 제가 웹 인터페이스를 이용해가지고 실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목차를 한번 보실까요? 우선 이제 지리부터 시작해서요. 행 정렬하는 방법, 그 다음 데이터 필터링하는 방법, 그 다음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SQL 하면 제일 이제 많이 나오는 조인. 아주 복잡한 조인 말고 기초적인 조인. 그래도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쓰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를 그룹으로 묶는 방법이죠. 그룹 바이죠. 그리고 집합 연산자, 서브 지리, 서브 쿼리, 그리고 케이스 편식, 여기까지 배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기초를 이제 다져졌다고 보고요. CRUD 연산, create, read, 그 다음에 이제 update, delete 연산 기본기 배우고요. 이제 트랜잭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만들어 보는 거, DDL 명령 이용해서 이제 create 테이블 이용해가지고 테이블 만드는 방법. 이 부분이 아마 안시 시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밴더마다 약간씩 이제 데이터 자료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또 마이시컬 좀 관련해가지고도 가져와가지고 한번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키마에 이제 제약을 거는 겁니다. 컨스트레인트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뷰 만드는 거. 뷰는 뭐냐면 읽기 전용.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 필드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읽기 전용의 테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가상의 테이블, 버추얼 테이블. 그 다음에 이제 검색 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생긴 거는 방법.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옵티미제이션, 최적화 중에서 가장 이제 기초적인 방법인데 생긴 그런가하고 안 그런가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긴 어떻게 그는지 방법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리거는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트리거 그는 방법은 설명드리는데 이게 어떤 때 적용이 되고 어떤 때 적용이 안 되고 이런 것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 검색, 풀 텍스트 서치인데 풀 텍스트 서치는 좀 주의해서 쓰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아까 생긴 근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전체 테이블을 다 풀스캔 한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다 뒤져야 되기 때문에 좀 느리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도 데이터 양이 적을 때는 여러분들이 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시컬라이트 자체에서 제공하는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내용이 이제 시컬라이트 하고는 약간은 밴더 중립적인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신 내용을 뭐 마이시컬이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이렇게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컬라이트 특징만 오늘 소개하고요. 어쩌다 보니 이게 1회도 아니고, 이제 소개도 아닌, 이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예, 강좌가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시컬라이트에 대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몇 가지 특징적인 사항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은 다음부터 진행이 되겠죠. 우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즉 RDBMS라고 불리죠. 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입니다. 여기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라는 사실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이제 쓰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래도 나오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오라클 또는 마이시컬하고 달리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 아닙니다. 그냥 파일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장점과 단점이 이제 극명한데요. 우선 이제 경량임으로 설정, 관리, 자원 사용에 있어 유리합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요. 다음 서브리스입니다. 즉 오라클, 마이시컬, 포스트그레스QL과는 달리 별도 서버가 없기 때문에 설정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메모리 사용이라든지 CPU 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리한 게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독자적으로 동작이 가능하죠. 스마트폰, 게임 콘솔, 심지어 웹브라우저에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으로 복잡한 설정이 필요하지 않고요. 트랜잭션을 지원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쓰기는 한 번에 하나만 가능합니다. 즉 여러 멀티 프로세스 지원하긴 하는데요. 쓰기는 한 번에 하나만 가능하고요. 또 멀티 스레드를 지원하긴 하는데요. 이게 이제 직렬화 방식으로 동작하다 보니까 약간의 성능차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이제 대용량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가 좋은 성능이 좋은 그런 환경에서는 시컬라이트를 쓰기가 조금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단점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는 데는 이거 이상 좋은 어떤 툴이 도구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컬라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2번이나 3번 정도 제가 내용을 이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총 17회인데 17번은 아니고요. 이게 내용이 약간 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1, 2회 정도로 나눠 가지고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총 횟수는 17회보다 넘어갈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하시다가 뭐 어려우신 사안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지난번 리눅스 업스킬 도전 프로젝트 할 때도 별도 녹화해가지고 녹화만 올려드렸는데 오히려 그게 더 인기가 좋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사안들 있으면 알려주시면 제가 필요한 사안들 다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즐겁게 배우는 시컬, SQL, 예, 시컬이라고 부릅니다. 예, 즐겁게 배우는 시컬, 많은 성원, 그리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